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삶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인데 모두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거기 서울에 이제 이태원에 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또 나오기 시작해서 또 재확산에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의아해 할 수 있죠. 왜 이런 시기에 꼭 그런 클럽에 가야 되나, 좀 참지 못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본인들도 다 20대에 혈기왕성한 시기를 거쳐왔지만서도 나이가 들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20대에 뭐 꼭 20대뿐만 아니고 30대도 될 수 있고 10대도 될 수 있고 왜 그네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이제 클럽에 나가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심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니까 답답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거는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이제 설명이죠. 거기에는 그 이면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행복한 삶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 정신의 구조, 우리 마음의 상태,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을 쭉 봐왔으면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물론 젊은 시기에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에너지가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두어두면 답답한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컴플렉스 설명하면서 우리 빙산 그림 보여줬죠, 그죠? 우리 의식의 밑에 있는 그러한 컴플렉스들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답답함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시기에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보기 시작하죠. 내 안에 어떤 정말 창조적인 에너지가 올라와서 나를 부추기는 그 힘도 이렇게 볼 줄 알게 되고 혹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답답함, 불안함, 컴플렉스들 그런 것이 일으키는 힘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는 이제 그걸 알면 마음을 좀 더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창조적인 힘과 또 그러한 컴플렉스가 부추기는 에너지들 이런 것이 뒤섞여 있으니까 아직 20, 30대에 아직 자기 현명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는 이제 클럽 같은 데 가야 되죠. 술집에도 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흥분하고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산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발산이 되는 통로는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죠.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의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편에 예고해드린 대로 요즘 한국의 이제 K-팝의 어떤 그 선두주자로 있는 거기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부분들, 우리 정신의 어떤 구조들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BTS의 7집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앨범의 제목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 심리학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심리학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예. 특히 이제 이 BTS의 매니저인 방시혁이라는 이제 분이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 BTS의 노래 가사라든지 이런데 철학적인 깊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사 내용들이 이제 그 BTS 그 친구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체험하고 겪고 쓴 건 아니겠죠. 예,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일부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 자기들이 겪었던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BTS 7집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라는 제목의 이제 영혼의 지도라는 뜻이죠. 거기에 나오는 곡들 중에서 Persona, Shadow, Inner Child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심리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이제 내가 보라고 했던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문제. 이제 이렇게 아니마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의 문제고 아니무스는 이제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의 심리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추가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페르소나.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고 가사도 곰곰이 살펴보셨겠죠?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도 어려운 말인데 페르소나라는 것은 이제 person, 사람, personality, 성격, 인격 이런 말이 이제 이 페르소나하고 같은 이제 연장생산에 있습니다. 원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옛날 그리스 시대의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 배우들이 쓰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이 가면을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역할과 해야 될 그 연기가 달라지겠죠. 왕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면 왕의 연기를 해야 되겠죠. 또 뭐 간신의 어떤 그러한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간신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또 뭐 히어로 영웅의 역할의 어떤 가면을 썼다 그러면 영웅의 역할을 해내야 되겠죠. 예. 거기에서 나온 말이 페르소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페르소나는 이제 대사회적으로 바깥에 남들에게 내보이는 쉽게 말하면 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아는 나 자신하고 또 밖에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느 정도 내가 대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좋은 모습, 내 자신이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내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악하고 나쁜 모습을 필요에 따라서는 또 내세울 때 악인의 어떤 그러한 그 페르소나를 내보일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좋은 모습이건 악한 모습이건 나의 실제 모습과는 달리 바깥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내보이는 내 모습을 이제 페르소나라 그럽니다. 자, 이제 익숙한 그림인데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가면을 하나 그려놨죠, 그죠? 의식의 영역, 내 자아의 영역, 여기를 이렇게 겉의 모습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페르소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역할, 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역할,
가정에서는 자녀의 역할, 이 정도로 이렇게 맡고 있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사회로 나가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맡게 되죠. 예. 어떤 사람은 CEO로서의 어떤 그러한 페르소나를 맡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든지, 어떤 사람들은 기술공이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이라고 하긴 하지만 위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위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해나가는 내보이는 이제 역할의 어떤 모습이죠.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그런 의미를 크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이제 20대 초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단체나 절이나 이런 어떤 수련회, 캠핑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가는 캠핑을 가거나 하면 거기에서 그룹별로 이렇게 팀을 나누잖아요. 네. 팀을 나눴을 때 내가 만약에 그 팀의 팀장을 맡게 됐다. 그룹장을 맡게 됐다. 그러면 그 팀장, 그룹장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힘이 나옵니다. 예. 학교에서는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가 그룹장을 맡게 되면 놀랍게도 이제 동생들이나 후배들 더 잘 보살피게 되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성숙된 내 모습을 내보이려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페르소나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책임감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페르소나 이제 여기까지 일단 잠깐 설명을 하고 BTS 노래의 페르소나의 가사를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젠 여긴 너무 높아. 자, 여기서 두 날개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내가 높게 날아갈 수 있는 도구죠. 이제 페르소나의 기능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 가서 팀장을 맡을 때 페르소나는 작은 역할의 페르소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페르소나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큰 존재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보여야 되는 책임감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날개라는 것은 그러한 페르소나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또 페르소나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페르소나하고 직접적인 나 자신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페르소나가 사회에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좋은 페르소나일수록 그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회장님, 사장님, 이런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불립니다. 직함으로. 그래서 어떤 진실된 인간 대 인간의 어떤 만남보다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파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는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이 BTS 가사를 좀 더 볼게요. 널 알게 된 이후, 야, 내 삶은 온통 너야.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 자신들의 모습도 표현하고 있는 건데, BTS 멤버들이 이제 개개인으로서는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스타들이지만, 아직 그 나이에 있는 청년들로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타라는 페르소나는 대단히 자기를 우쭐거리게 할 수 있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실제로는 그 페르소나 뒤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직 스스로 작고 초라한 사람으로 다 느낍니다. 그럴수록 더 좋은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내세우게 되겠죠. 나는 그렇게 작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페르소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가면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벗고 이렇게 유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은 이게 작게 느껴지고 대단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페르소나를 벗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세상에 알아주는 이 직함, 지위, 명예, 이것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바깥에서 이제 대단히 이렇게 리더십이 강한 CEO, 어떤 그룹의 회장이다. 그룹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힘을 느끼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복종하고 또 자기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고 이런 파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집에 오면 와이프나 애들한테 빵점짜리 아빠들이 있어요. 집에 오면 가족들을 대하는 거는 그러한 CEO 리더로서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따뜻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사람은 집에 오면 완전히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룹 CEO로서의 자기 그 페르소나를 계속 쓰고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와이프나 애들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못 받고 서로 거리감만 생기게 됩니다. 벗어야 되는데 못 벗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예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중간중 가사를 보면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홀,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날개, 이카루스의 날개 툭 까놓고 말할게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이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페르소나가 이제 강하고 좋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그걸로 어깨에 힘주고 싶어합니다. 힘주고 싶어하고 작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 이 페르소나를 벗으려고 그래도 안 벗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돼요, 나중에는. 자, 이제 두 번째 노래, BTS의 노래, 섀도우 보겠습니다, 섀도우. 섀도우는 그림자라는 뜻이죠. 이제 요거는 컴플렉스 할 때 잠깐 이제 언급이 됐던 이제 용어인데, 자, 이제 페르소나가 요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림자는 이게 이제 진짜 작은 나 자신이고 그림자는 이 밑에 부분이에요. 개인 무의식, 나의 개인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는 나의 모습들. 페르소나는 외적으로 드러내는 내 모습이라 그러면 이제 그림자는 억압되어 있는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억압되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진짜 진정한 나 자신의 자아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이 섀도우 가사를 보면 매일 설렜지 내가 어디까지 갈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예. 발밑에 그림자. 고개 숙여보니 더 커졌잖아. 도망쳐봤자 날 따라오는 저 빛과 비례하는 내 그림자. 네. 자, 이렇게 사람은 이제 우리 빙산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어릴 때부터 나 자신을 이렇게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내 가정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어떤 관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라는 자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근데,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다 100% 펼쳐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예. 환경과의 접촉 속에서, 내가 이제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모습만 자꾸 발달시켜 나갑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경과 맞지 않는 거, 또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내 모습들은 내 판단에 의해서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서 이제 개인 무의식 안으로 자꾸 억압이 되죠. 예.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여기 가사처럼 정신없이 매일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고 내 발밑에 그림자. 예. 나 자신이 이제 이렇게 바깥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정신없이 만들어 가다 보니까 놓쳐버린 내 모습들. 예. 미발달된 내 모습들이에요. 예. 자, 이 그림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내 그림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가정이나 학교 또 친구들 사회 안에서 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놓지 못한 나만의 어떤 고유한 성격적인 측면, 굉장히 큰 그림자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는 굉장히 내가 발랄하고 즐거워하고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었는데 뭐 서너 살 때, 대여섯 살 때 뭐 이런 나이 때에 집에 이제 뭐 아버지가 혹시 아주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셔가지고 병약해 가서 자식의 어떤 그러한 그 밝고 활달한 성격을 적극 수용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늘 아빠가 이제 병약하고 아프니까 이제 짜증이 나니까 아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까불지 마라. 남자와 점잖해야지. 너무 경박하게 놀지 마라. 이런 말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자기가 아프게 그냥 내뱉은 말인데 아이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이런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경박하고 안 좋은 성격이구나. 나쁜 거구나. 이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성격이구나. 쑥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넌 들어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바깥에 아버지 말씀에 따라가지고 점잖고, 이제 좀 조숙하고, 그런 차분하고, 그런 모습을 자꾸 내세우려고 노력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성격적인 측면이 그림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그림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감정들,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억압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라든지, 충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림자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도 이제 내가 소화시킬 만큼 되면 충분히 씹어서 위장으로 넣을 수 있죠. 근데, 소화시키기 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소화 못 시킵니다. 그죠? 그냥 통째로 위에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굉장히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겠죠. 불편하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심리적인 충격들, 어릴 때부터 쭉 겪어왔던 그런 것들이 어릴 때는 약할 때잖아요. 아주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많이 노출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씹어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괜찮은데 내가 감당 못할 충격 같으면 통째로 그냥 무의식되게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뭔가 늘 내 마음을 들끓어오르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그림자로 작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둘째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